여러분 지금이 더 기회입니다. 아, 청약 뭐 이거 넣어야 돼, 어떻게 해야 돼, 이런 거를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.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. 꼭 따져야 할 입지 요소 5가지는 무엇일까요? 부동산은 발이 안 달렸으니까 아무래도 입지가 너무 중요해서 입지를 네. 따져봐야 되는데, 입지 요소로 한 5가지 정도,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당연히 교통이 되겠죠. 교통에는 뭐 지하철도 있을 수 있고 뭐 버스도 있을 수 있는데 네. 뭐 교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직주 근접. 뭐 교통이나 직주 근접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는데, 뭐 직주 근접은 직장과 또 얼마나 접근성이 좋느냐잖아요. 교통이 좋더라도 이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이것도 주거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네, 직주 근접을 봐야 된다. 뭐 업무지구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뭐 YBD, 여의도, 뭐 아니면 강남, GBD, 뭐 위에 종로 광화문 일대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와의 접근성을 봐야 된다. 이 두 번째가 직주 근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직주 근접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,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른 어떤 직장이 들어서는 것, 뭐 일자리가 나오는 것도 좀 직주 근접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가령 공기업이 이전을 하거나 뭐 대기업에 있는 뭐 공장 같은 게 온다든지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그것도 이 집이 직주 근접이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2가지를 보시면 좋겠고요. 그다음 세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가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, 요즘 옛날에는 주상복합이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다시 주상복합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 상권에 대한 또 시각이 좀 달라져서이지 않을까. 상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뭐 땡땡권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. 몰세권, 스세권, 편세권 이런 거 유행하는 것도 그런 입지를 많이 따지는 요소 중에서도 이제 상가가 들어간다는 거, 뭐 병원이라든지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. 이거는 그 앱 요즘에 많이 나와서 잘 나와서 그 앱을 보시면은 지금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고 상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힘들게 임장 매번 안 다니셔도 이렇게 한 번씩 슬쩍 훑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저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없어서 이게 중요한가 싶었는데,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학군을 아직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. 중요하죠. 네, 엄마들이 목을 매더라고요. 요즘 평준화돼서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제 친구들 지금 다 강남 가겠다고 짐 싸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, 이게 좋은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물론 좋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면학 분위기가 좋아서 좀 좋은 아이들과 같이 자랐으면 좋겠다. 그리고 한 번 자리 잡으면 거기에서 쭉 이사 안 가고 갔으면 좋겠다. 이런 의미 때문에 학군을 아직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. 그래서 학군이 아직도 계속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내가 집을 갈 때 학군이 좋은 집을 구해야겠다, 이런 생각도 들죠. 그래서 학군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학군을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학교를 또 어떻게 가느냐도 학군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초품화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 뭐 이런 거일수록 또 입지에 강점이 생기고,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학교까지 뭐 횡단보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지 차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지 그냥 갈 수 있는지, 이런 것 요소들도 학군의 입지의 요소니까 좀 세세하게 보실 필요 있겠다. 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뭐 학교에 관련된 뭐 전출, 전입 인구 이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. 네, 그러면 뭐 물론 당연히 대치동이라든지 목동 이런 학원 1, 2번가로 가면 좋겠지만, 그게 안 되시는 분들, 그나마 그래도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할 때 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좀 많은 학교가 그나마 좀 괜찮대요. 그러니까 남들이 좀 나가지 않고 선호하는 학교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작은 팁이라도 좀 보시면 학군이 좀 그래도 이 동네에서 괜찮은가? 이런 거 보실 때 좀 팁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환경. 네, 뭐 숲세권, 뭐 리버뷰, 뭐 이런 것들 중요한데, 뭐 희소하다는 가치 때문에 여전히 뭐 요즘에 도심 속 라이프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계속 갈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책에 꾸준히 청약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. 목돈이 없는데 덜컥 당첨이 됐어요. 이거 뭐 웃어야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, 좋으면서도 슬픈. 그렇죠. 이렇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, 묻지마 청약 절대 안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물론 예전에 뭐 청약만 넣으면은 당연히 뭐
분양권 해가지고 전매해서 돈을 벌던 시절에는 그때는 뭐 어디든 다 넣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청약을 넣는 건 물론 당연히 여기저기 다 넣어야겠지만 당연히 묻지마 청약하시면 안 되고요. 내가 이 단지 괜찮은 단지인지,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 지불할 수 있는 단지인지를 보고 그런 단지들 중에서 열심히 넣으라는 전제를 좀 드립니다. 네. 이런 얘기를 하면 청약 뭐 이거 넣어야 돼, 어떻게 해야 돼, 이런 거를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. 수시 모집과 같다. 네, 대학을 넣을 때 정시도 있어요. 근데 청약은 수시 모집을 임하는 자세로 넣어라,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. 정시는 있으니까 수시를 넣을 때는 조금 상향을 해서 넣잖아요, 우리가.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여긴 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안 돼도 그만. 네, 이런 마음으로 그 아파트 단지 그 집을 고르시되, 당연히 지금 정시가 앞에 있는데 아무 데나 막 지금 넣어서 면접 보러 다니면 정시 준비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될 만한데 이런 데를 넣어서 공략하시는 게 좋다. 안 돼도 구축 매매, 그러니까 정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불안해하지 마시라. 또 안 되는 무조건 또 넣지는 마시라,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 많이 입시 준비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수시 모집에 임하는 자세로 생각을 하시고선 넣으면은 조금 실패를 덜 줄일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모델하우스 임장 꼭 가셔야 합니다. 묻지마 투자 안 됩니다. 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첫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. 네. 원래 이제 빨리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약간 늦춰졌다가 270만 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전문 기자분의 해석이 궁금합니다. 앞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. 어쨌든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큰 틀에서는 공급 물량 늘린다는 거잖아요. 네, 뭐 그 공급 물량을 늘리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는 뭐 민간에 민간에 좀 더 기회를 주는 것이며 뭐 70% 무슨 시세 낮춘 무슨 무슨 임대주택 같은 거 내놓는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실현만 되면 진짜 공급 물량 늘어나면 집값이 하락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사실 매 정부마다 뭐 임대주택 물량 얼마 늘리겠다, 공급 물량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된 적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던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.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이죠.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인데, 그거가 만약에 된다라는 시그널만 돼도 지금 우선은 반대로 집값이 좀 기대감에 오르는 단지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다들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될 수 있는지 여부, 이것도 역시 실현 가능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영향을 주겠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좀 봐야 돼서 확실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미지수다.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. 사실 270만 원가 공급이 되면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가 별로 심상치가 않은데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실제로 이게 270만 원가 공급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이고, 이게 이제 뭐 통과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역대 정부에서 했었던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감안해 봤을 때는 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,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. 네, 뭐 그때 다른 후보였던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. 물량. 근데 맨날 물량 가지고 나는 더 많이라고 하는데 그 물량을 채웠던 정부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. 임대주택의 경우에는. 네. 그 물량 실제로 이걸 완화해 준다고 해서 그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시행사들이 그거에 맞춰서 정말로 할 것인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거고. 근데 목표치라고 봐요, 저는 이게.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치이지 그게 진짜 실현 가능할지는 많이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량이 늘어나면 좀 안정화될 거라는 뭐 생각은 있죠. 전망은 있지만. 네. 그리고 최근에 약간 그 유튜브를 보든지 약간 콘텐츠를 보면 약간 폭락론이 대세긴 하거든요. 다 하락한다. 기사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 어디 얼만큼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래서 집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집값 많이 올랐으니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.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. 확 오르다가 조금 떨어지고. 하지만 다시 오를 놈은 오르고. 네. 집값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또 떨어질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, 폭락이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폭락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, 하락이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 뭐
그 부동산 쪽에서 하고 있으신 분들마다 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오를 집들은 그래도 이 조금 조정은 되더라도 오를 것이고 아닌 데는 좀 주춤할 거라고 보거든요. 네. 뭐 저는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삼성전자 주춤하지만 삼성전자가 망해서 주가 막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네. 하지만 지금 주가 안 좋고 주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잖아요. 그런 의미로 저는 서울 아파트 정도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폭락이냐 하락이냐 뭐 단기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좀 크게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집이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막 꼬꾸라지고 하락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시점을 좀 잘 보시고 너무 또 이제 막 고점에서 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비싸게 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잘 안목을 가지고선 지금은 그게 제일 어렵죠. 옥석을 가리는 게 제일 어려워서 잘 고르시면 시기의 문제도 좀 길게 보면은 괜찮은 매물이라고 한다면은 폭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뭐 한 40% 폭락한다, 뭐 50%, 그러니까 거의 한 반토막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실 하락장에도 사실 오르는 주식이 있고 덜 빠지는 주식이 있긴 하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뭐 모든 그런 부동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 알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이 덜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으니 꼭 그렇게 뭐 한 가지 흑백 논리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. 그런 말씀이시잖아요. 네, 맞아요. 뭐 지금 주식 좀 떨어졌다고 지금 아무것도 주식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 중에서도 괜찮은 매물을 꿋꿋이 살아남고 또 지금 당장은 주춤하더라도 오를 거라는 누구나 딱 아까 삼성전자가 죄송해요. 삼성전자 뭐 그런 주식들이 있는 것처럼 뭐 집에도 우량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뭐 떨어지니 하지 말아야 된다.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흑백 논리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더 가리고 더 부동산 공부를 해서 그런 눈을 키우시는 게 더 중요할 때 아닐까. 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기사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약간 초보자도 쉽게 뭐 부동산 기사 읽는 팁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네, 뭐 우선 기사 읽으실 때 너무 만약 초보자들이라면 기사 너무 읽기 어려우시다면 전 너무 심하게 정독은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해요. 네, 기사가 그렇게 하나만 계속 파고 읽으시다가는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거나 코끼리의 코만 만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부동산 공부는 뭐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공부할 때는 숲을 보는 게 중요해서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사를 보다 이 기사 무슨 기사인지 모르겠어요. 과감히 그냥 스킵하시고요. 그리고 그냥 이해되는 만큼 보되 좀 큰 틀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려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더 좋겠다.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기본적인 스킬을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기사를 쓰는 입장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. 뭐 하나는 광고성 기사가 너무 많죠. 네, 저희 광고성 기자들도 그렇긴 한데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사를 좀 기사처럼 만든 그런 콘텐츠들도 되게 많아서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하셔서 시장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기 위한 첫 번째로는 반드시 그 기사 보면은 두 번째 줄이 이제 출처가 나거든요. 그 출처를 확인하셔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연구소라는 거를 다들 각자 만드셔가지고 이런 통계 자료를 응용을 해서 자기가 홍보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를 끼워 넣어서 만드는 기사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럼 이 아파트 진짜 오른다고 하니까 이 아파트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그 연구소는 홍보 목적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출처가 나오면 이 연구소에서 좀 요즘에 어떤 지역만 계속 거론하지 않는가. 그럼 이거 좀 상업적인 목적 아니야? 이거 진짜 기사가 아니라 좀 약간 그런 광고나 뭐 이런 게 껴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건 좀 거르셨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. 우리가 뭐 보통 이러면 집값 기사 보니까 야 집값 올랐대 이러고선 그냥 생각을 여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값이 올랐다면 반드시 어디에 집값이 올랐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왜냐면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어디는 오르고 또 어디는 떨어지고 하는 장이 있는데 그런 생각 못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흑백 논리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야 지금 집값 다 떨어진대. 근데 여기에서도 또 괜찮은 데들은 안 떨어지고 버티는 데도 있고 또 수요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지역, 어느 아파트 단지가 그런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된다. 집값 오른데, 뭐 집값 떨어진데 요즘 폭락장 아니야? 이렇게 단순히 접근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. 그러니까 그거 꼭
기사 보실 때마다 어느 지역이 오르고 있고 어느 지역은 떨어졌고 어느 지역은 얼만큼 올랐는지 이게 세세하게 확인하시는 습관 좀 들여야 되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가격엔 두 가지 이름 있는 거 아시죠? 하나는 호가, 하나는 실거래가입니다. 네, 근데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, 저 아파트 5억이래 라고 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호가가 5억인 거랑 실거래가가 5억인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. 근데 그게 기사에는 안 드러나요. 네. 그래서 이게 집주인들이 그냥 나 5억에 팔 거야 하고 5억을 그냥 내놓아서 그걸 기사로 쓴 것인지 정말로 5억에 그 거래가 체결돼서 정말로 이 시세가 5억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게 심한 막 억 단위로도 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집주인이 그냥 막 크게 부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금매로 막 거래를 하다가 2억 이렇게 막 2억은 좀 심했다.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럼 내가 정확하게 그 아파트의 시세를 모르는 걸 수 있고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기사로 곡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가격이 호가를 말하는 거냐 실거래가냐 이거는 문맥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서 가격을 정확히 아셔야지 맨날 기자들이 진짜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기사 쓰는 스킬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. 개가 사람을 물면은 기사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. 그러네요. 맞아요. 네,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 정말 집값이 특이하게 떨어진 케이스를 가지고 오는. 왜냐면 그게 뉴스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거기에다가 호가랑 실거래가가 다른 걸 보면 거기에서부터 2억, 3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동네 시장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아파트 단지 하나 나와서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. 이 아파트 30% 가격 급락 이런 거. 근데 정확히 보면 이 일부 아파트 단지일 수도 있고 그 아파트 단지가 사실 호가일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왜곡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강남은 다 떨어지는구나. 서울이 다 떨어지구나. 지금 폭락이구나.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또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또 이제 또 가장 자극적인 아이템을 위로 올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몇 개의 급매물 사례를 또 올리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 기사는 그래서 기사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그런 기사가 또 인터넷에는 또 메인에 노출이 되고 정말 무난하게 쓴 기사는 잘 노출이 안 돼서 그건 또 안 읽게 돼요. 네. 그래서 시장을 왜곡하게 볼 수 있다. 정말 지금 막 30%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기사 읽으시는 게 시장 왜곡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다. 이런 얘기 좀 드립니다. 약간 예를 들어서 증여인데 그거를 막 일반적인 그런 실거래로 간주를 해서 되게 작두로 쓰기도 하잖아요. 증여는 되게 싸게 증여했을 텐데. 네, 그리고 증여란 말을 살 빠지고 그쵸. 문맥에서 간신히 이해해야 되거나 아니면 굳이 증여를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것도 거래한 거긴 하니까.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. 네, 아니니까.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사를 공부를 하실 거면 정확히 하셔야 돼요.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. 또 이렇게 기자님께서 나와서 기사를 정말 걸러서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양심 고백입니다. 저희도 빨리빨리 기사 써야 되고 또 기사가 또 많이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또 그런 기사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장을 왜곡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드려봅니다. 더 잘 걸러서 보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제가 이게 무주택자들이나 불인이들 가장 안타까운 건 집값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안 해요. 집값 오른다면 공부를 해요. 근데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. 집값 오를 때 하면 그때 공부해서 들어가면 남들 다 올라서 집을 산 뒤에 뒷북을 치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 남들이 사서 집값 다 올려놓은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이 지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거나 침체됐다고 했을 때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때 이때 공부를 하시고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지금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상승장에 막 급히 올라가는 장에 그때 공부를 시작해서 뭘 하시다가 뒷북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지금 부동산 지금 할 때 아니래 하고 놓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공부를 하시고 임장 다니시고 청약도 좀 많이 단지도 좀 다니시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옥석을 딱 발견을 하셔서 남들이 외면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. 여러분 지금이 더 기회입니다.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떨어진다고 외면하고 부동산 저버리지 마시고 원래 고수는 침체될 때 더 임장을 많이 다닌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임장 다니셔서 꼭 원하시는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.
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 법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오히려 네. 공부를 열심히 하는. 왜냐하면 남들이 공부 안 하거든요. 네, 네. 아예 이럴 안 때 해야 봐버리죠. 돼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는 것이 네. 오히려 경쟁력 있는 말씀 네. 잘 귀담아 들었고, 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출간하신 책. 아, 그리고 오히려 막 엄청나게 막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네.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, 네. 사실 그분들이 출중해서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. 네. 자,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힘들게 또 똘똘한 한 채 서울에 네. 구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승주 기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